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싱글 여자입니다. 20대 초반부터 나름 성공한 프리랜서 그림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20대 후반까지만 해도 결혼이 절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독신으로 살아도 상관없었고,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결혼하게 된다면 아이 생각은 없었어요. 만약 혼자 살게 된다면 경제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그 나이에 자가도 마련해 놓았고 현금도 2억 넘게 수중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은 모른다고 뒤늦게 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까지 하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만든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야말로 불타오르는 연애를 하다가 교제 2년 만에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그런데 그만 결혼 준비 단계에서 파혼하고 말았습니다. 독신까지 생각하던 제가 결혼을 결심할 정도였으니 그 사람을 좋아하긴 했나 봅니다. 하지만 결혼이란 건 두 사람만 좋다고 되는 일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내가 사랑한 사람의 가족이 나를 거부하고 받아들이기 싫다고 할 때 그 느낌이란 사람을 참 초라하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그만하자고 했고 그 사람도 자기 부모를 못 이기는 사람이라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저를 그렇게나 좋다고 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자기 부모 뜻을 따르더라고요. 저에게 파혼을 얘기하면서 결국 자기 부모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한 그 사람. 솔직히 저에겐 상처이긴 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도 다 맞는 건 아닌가 봐. 현지야, 정말 미안하다. 나는 우리 엄마 못 이기겠어. 우리 둘만 좋으면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짧았나 봐. 우리 엄마가 알아놓으시면서 반대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 끝까지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 먼저 결혼하자고 한 것도 민규 씨인데 파혼도 먼저 얘기할 줄은 몰랐네. 어쩌겠어. 나도 우리 집 귀한 딸인데 나 싫다는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서 핍박받고 살 자신은 없네. 민규 씨 말대로 여기서 그만하자. 민규 씨 어머니 기준에 딱 맞는 그런 여자 잘 찾아서 결혼해. 그런 여자가 세상에 있겠어? 우리 엄마가 아들인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지. 그 정도쯤은 나도 알아. 아무튼 끝까지 약속 못 지킨 건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름 쿨하게 헤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분하긴 했습니다.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겉으로 드러난 조건만 보고 나를 반대하나 싶어 저렇게 쿨하게 파혼했지만 한동안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한 이유는 제가 고졸이라서입니다. 웃기죠? 고졸이라서 결혼 반대라니요. 그런데 정말 요즘 세상에도 학벌을 중시하고 고졸 운운하며 결혼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아마 저처럼 예비시댁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바로 파혼 선언하고 나온 여자도 드물 거라 생각해요. 저에게 파혼이라는 이벤트는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 윗세대 부모님들은 보수적인 꼰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일이었죠. 예비 남편은 착했어요. 뭐랄까, 착하기만 해서 문제였죠. 만약 자기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저를 선택했다면 본인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연이 끝난 줄 알았는데 역시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고 남에게 상처 준 사람에겐 늘 대가가 따르는 법이더군요. 파혼한 지 2달도 안 돼서 뜻하지 않게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재회한 저는 속 시원하게 나름의 복수를 해줬답니다.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싫다고 한 저에게 왜 파혼을 무르자고 사정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그 사람과 어찌 만나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는지 말씀드려야겠네요. 구독자분들이 제가 어린 나이에 어떻게 돈 벌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별 생각 없이 나간 공모전에서 큰 상을 타면서 어찌어찌 알바 정도로 외주를 받아서 일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 작업한 그 일이 대박까지는 아니었고
거의 중대박 정도가 났어요. 말씀드리자면 제가 개발한 아이템이 2차, 3차 산업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계속 계약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 너무나 감사하게도 쭉 일감을 받아서 일을 해오고 있고요. 업계가 좁아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예체능계가 그렇듯 철저히 실적으로만 평가받는 일이라서 학벌이 실력을 절대 이기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실적을 잘 내는 사람이라서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해오고 있어요. 그 이후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업과는 멀어지게 되었고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나가고 일 효율도 떨어지고 하면서 휴학도 더 이상 할 수 없자 그냥 대학을 중퇴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의 제 일을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들처럼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보란듯이 취직해서 시집 잘 가는 걸 최고의 코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남들 다 부러워하는 대학에 입학해서 줄곧 내가 바라던 공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남들 다 아는 유명한 대학 미대 다니다가 졸업 못한 거예요. 솔직히 학교 그만두는데 고민이나 미련 없었던 이유가 우리나라는 대학 들어가기만 해도 학점 신경 안 쓴다면 그냥 졸업장은 나오잖아요. 졸업보다는 입학이 중요한 나라라서 별 신경도 안 쓰고 있었고 제가 졸업장 필요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2학년 때 학교 때려치우고 일찍 사회로 뛰어들었던 거고 결과적으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20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사실 부모님 도움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재력이 있음에도 저의 목표가 있었기에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친구 모임에 갔다가 알게 된 사람인데 처음부터 열렬하게 저를 쫓아다녔어요. 그 사람은 서울 소재이긴 하지만 대학 서열은 저보다는 미칩니다. 서울이긴 하지만 국승세단 하위학과 나와서 서울시 공무원이에요. 뭐 제 기준에서 버는 돈으로만 보자면 저보다도 한참 모자란 수준이 맞아요. 제가 그 사람보다 몇 배는 더 버니까요. 하지만 저는 요즘 제 또래 여자들처럼 남자는 무조건 능력과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저와 마음이 맞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케이였죠. 솔직히 처음에는 연애를 오래 안 했으니 나도 한번 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이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귀다가 저도 그 사람에게 점점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먼저 저에게 첫눈에 반해 사랑했다면 저는 처음에는 그냥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신기해서 만나다가 호감이 생긴 케이스였죠. 그러다가 처음에 갑자기 결혼하자는 말 나왔을 때는 제가 싫다고 단칼에 거절했었습니다. 나는 아직 결혼할 자신 없어. 우리 만난 지 이제 고작 1년 넘었는데 결혼? 글쎄. 결혼하고 애 낳고 나는 남들 따라 살겠다는 생각은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결혼은 좀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민규 씨도 그렇잖아. 직장 생활 이제 고작 3년 차인데 무슨 돈으로 결혼을 하게? 대한민국에서 결혼할 돈 완벽히 다 모아서 결혼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럼 나이 40에도 결혼 못하는 거야. 나 결혼한다는데 우리 집에서는 뭐 보고만 계실 것 같아? 다 도와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야. 결혼하더라도 나는 아이 가질 생각도 없단 말이야. 나는 아직 돈 벌고 내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거든. 내가 이렇다는데도 결혼이 하고 싶어? 나도 딩쿠로 살아도 괜찮아.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애 가지라고 닥달하시면 내가 싫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다 맞출게. 응? 지금은 하고 싶어도 내가 시간이 없어. 새로 시작한 작업도 바쁘고 아직은 아니야. 대신 결혼 전제로 더 만나보자. 민규 씨 결혼하자는 마음 내년에도 그대로이면 그때는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저를 많이 좋아하긴 했어요. 제가 결혼에 시큰둥한 태도니 더 결혼에 몸이 달아했고요. 그렇게 1년을 더 연애하다가 저도 남자친구가 결혼하자는 말을 더 이상 이겨먹지 못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각자 집도 서울이었고 같은 구에 사는 동만 다르고 먼 거리는 아니었어요. 연애하면서 각자 집에 대해 어느 정도 얘기를 터놓고 한 편이라 저는 그 사람 집 사정 대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남 중 차남인 남자친구는 형이 3년 전에 먼저 결혼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예비 시모는 보험 설계 일을 하시고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후 지금은 작게 보습학원을 운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못 살지도 않고 아주 부자도 아닌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듣기로는 자기 아버지는 아주 성실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약간 욕심도 많고 아들만 둘 키우다 보니 호랑이 같은 성격이라고 미리 말을 하긴 했습니다. 남자친구 어릴 때 얘기 들어보면 아들 둘 공부시키면서 시험 기간에는 옆에서 몽둥이 들고 지키고 계셨고 부모 말 거역하면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두드려 맞는 게 다반서였다고 했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했는지 우리 집과는 분위기가 다르구나 미리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걱정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어머님이 바라는 며느리상이 있다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전부터 나한테 꼭 말씀하시던 게 있거든. 다른 건 몰라도 이세를 생각해서 며느리는 꼭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드리고 싶으시다더라. 그래서 내가 너 얘기하면서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야무지다고 했어. 그래? 근데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똑똑함의 기준이 뭔데? 나는 민규 씨 알다시피 대학 졸업도 못했고 엄밀히 말하면 고졸의 직장도 어른들 보기에는 정식 고용이 아닌 거 알잖아. 자기 어머니가 나 성에 안 차시면 어째? 사실 어머니가 너 대학교 어디 나왔냐고 물어는 보시더라. 너 대학 안 나왔다고 하시면 처음부터 혹시 편견을 가지실 수 있으시니까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했지. 아마 너 직접 보시면 우리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사실 우리 형도 아빠 따라서 교사 생활하고 형수도 교사다 보니까 어머니도 내가 비슷한 직종 여자 만나기를 바라시나 봐. 옛날 어른이라면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겠어? 내가 굳이 이런 걸 너 기분 나쁜 줄 알면서 미리 말해주는 이유도 혹시나 우리 엄마가 처음에 너 냉랭하게 대해도 이해해달라는 의미야. 근데 우리 엄마 분명 나처럼 너 마음에 들어 하실 테니 너무 걱정 마. 남자친구가 자기 어머니 며느리 욕심이 있다는 말을 듣고 좋은 집안에서 자라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 나와 직장에 취직해서 다니는 평범한 며느리감을 바라시는구나 했습니다. 예비 형님 시집 올 때 정말 까다로우셨는데 대학 나와 교사한다는 말 듣고는 아무 반대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은근히 신경 쓰였지만 남자친구 말대로 요즘 세상은 돈 잘 버는 사람이 승자지 학벌 좋고 돈 못 벌면 아무 인정 안 해주는 세상이니 저는 오히려 지금의 제가 더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결혼이라는 건 막연히 상상했을 때와는 다르게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부모님께 허락을 구하는 거야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남자친구의 경제 상태가 너무 신경이 쓰였어요. 원래 공무원 수입이 적은 거야 알고 있으니 감수할 수 있었지만 생각보다 저보다 모은 돈이 너무 없더라고요. 저는 동갑내기인 그 사람과 비교하면 벌써 집도 있었고 현금도 훨씬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저도 집이 잘 사는 편이지만 굳이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을 받는 건 고려하지 않았는데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아들 장가가는데 설마 아무것도 안 해주시겠냐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그런 점이 의외였어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 더 부모님에게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재정적인 도움을 안 바라는 편이더라고요. 민규 씨는 어쩜 부모님 도움을 당연히 바랄 수가 있어? 나이가 30이 넘었으면 결혼은 자기 힘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그러다가 부모님이 못 도와주신다고 하면 어쩔 건데? 그럼 우리 형편 맞춰서 하는 거지. 솔직히 지금은 네가 나보다 나은 상황이니까 뭐 있는 사람이 더 보태서 결혼하는 거야 어때? 사랑하는 사이에 계산적으로 굴지 말고 우리 좋게 좋게 결혼하자. 나중에 부부 되면 어차피 나는 너한테 돈 관리 다 맡길 건데 누가 좀 더 보태든 뭐가 중요해. 저는 남자친구가 저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니 연애할 때는 신경 쓰지 않았던 문제들이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워낙 결혼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저도 사람 하나 보고 결혼하자 싶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한도 끝도 없고 또 다 갖춘 남자랑 결혼하는 게 요즘 세상에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들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게 맞죠. 원래 결혼에 큰 관심이 없던 저였지만 막상 결혼을 결심하고 나니까 기왕 하는 결혼 보란 듯이 잘하고 싶긴 했습니다. 어쨌든 정식으로 우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나서 남자친구는 저와의 결혼에 더 확신을 가지는 듯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사는 동네는 남자친구 사는 동네보다 조금 집값이 비싼 곳이기도 했고 우리 부모님과 집안 분위기를 보고 조금은 놀란 듯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집에서 가사만 하는 주부로 보이지 않았는지 무슨 일 하시냐고 묻더라고요. 혹시 장모님 말이야? 집에서 살림만 하신 분은 아니지? 장인어른보다 어째 장모님이 훨씬 능력 있어 보이더라. 우리 엄마? 그냥 아빠 장사하시는 거 가끔 도와주시기만 했지 뭐. 근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보여? 나 솔직히 너희 집 가보고 조금 놀랐어. 장모님은 인상이 보통이 아니시더라. 꼭 뭐랄까 의원 날인님 같은 이미지야. 동네에서 목소리 좀 내시겠던데? 오래 살았으니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동네에서 우리 엄마 모르는 사람이 없긴 하지. 근데 우리 엄마 그렇게 기센 분은 아니야. 그냥 나한테는 남들처럼 평범한 엄마지 뭐. 우리 엄마도 보통 인상은 아니지만 현지 너희 어머니는 뭔가 우리 엄마랑은 달라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는 게 맞겠네. 우리 엄마가 보통 분이 아닌 것 같다는 남자친구 말이 사실 맞긴 합니다. 저는 엄마의 당부로 우리 집 사정을 전부 남자친구에게 솔직히 말하지는 못했어요. 엄마가 절대 어디 가서 돈 자랑, 부모 자랑은 하지 말라고 하셨었고 돈 앞에서 머리 안 굴릴 사람 없다고 결혼할 사람에게도 돈 많다는 자랑은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희 엄마가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아니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건물주예요. 20년이 넘긴 했지만 상가 건물 올려서 월세 수익만 몇천만 원의 수익이 있죠. 하지만 엄마는 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돈으로 유세를 떨거나 저에게 모든 걸 다 지원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경제관념을 확실하게 심어주셨어요. 돈 버는 일이 힘들다는 것과 작은 돈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걸 늘 강조하셨고요. 하지만 제가 사업을 하길 바라지는 않으셨는지 제가 하고 싶다는 공부는 다 시켜주셨습니다. 늘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어렵게 공부에 들어간 대학을 2년도 안 다니고 관두겠다고 했을 때도 저를 믿어주셨고요. 만약 제가 엄마 재력을 등에 업었다면 조금 더 빨리 자리를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조금 일찍 저의 작업실을 오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엄마 도움으로 제 성공을 이루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부모님 도움 없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거의 자리 잡았을 때 만난 거니 그 수고한 노력을 아마 다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우리 집 사정을 전부 다 말해주지는 않은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비시댁에 긴장되는 마음으로 인사하러 갔을 때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껏 헛짓거리를 했구나,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남자친구 돈 없는 거 걱정할 때가 아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걱정도 시댁에서 저를 당연히 며느리로 인정할 거라는 생각이 전제되었을 때 얘기였죠. 문제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대놓고 마음에 안 들어 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에게 들어서 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고 며느리 욕심 있는 건 알고 있었어도 설마하니 저를 만나면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저를 싫어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저에 대해 말을 아껴서인지 처음에는 좋은 분위기로 저를 반기셨습니다. 저도 첫인사랍시고 정성껏 준비해간 선물을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식사를 시작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 자랑, 집안 자랑을 참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 지겨운 얘기도 저는 끄덕 인형처럼 열심히 끄덕거리며 다 경청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저의 학벌을 물어보시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그런대로 좋았습니다. 그래, 우리 민기한테 듣자니까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동네에 산다지? 나도 그 동네 아는 사람 많아. 내가 보험 일을 오래 하다 보니 그러네. 우리 집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민규 아버지도 교사로 퇴직하고 학원 운영하고 있고 우리 큰애도 교사 부부지.
우리 민규도 공직에 있으니 사실 나는 둘째 며느리만 잘 들이면 더 바랄 게 없긴 하구나. 듣자니 미술 쪽 일을 한다며? 그럼 대학은 어디 나온 거야? 벌이도 좋다고 들었는데 무슨 디자인 회사 같은 데서 일하는 거니? 저는 예비 시모가 저에 대해 들으신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당황했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 어머니, 민규 씨한테 못 들으셨나 봐요. 사실 저는 대학은 졸업은 못했어요. 크게 일하는데 대학 졸업장 필요성을 못 느껴서요. 그리고 회사에 입사해서 일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그 순간 옆에서 같이 듣던 시아버지도 그랬지만 시어머니 표정이 아예 대놓고 차갑게 바뀌더라고요. 예비 시부는 헛기침을 하시더니만 계속 애꿎은 국물만 떠먹으셨죠. 뭐? 그럼 대학 졸업을 못했다는 거구나? 말이 좋아 중퇴지. 사실상 고졸인 셈이네. 프리랜서? 나는 그런 직업은 모른다. 사대보험 따박따박 내야 그게 직업이지. 매달 월급이 얼마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게 직업이니? 민규가 왜 너에 대해 물어보면 자꾸 대답을 피했는지 이제 알겠구나. 내가 적어도 대학 멀쩡한 곳 나온 며느리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 말을 대놓고 무시했네. 자기 엄마 반응을 보고 남자친구도 당황하기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마 하니 제 앞에서 저렇게 대놓고 화를 내리라고는 본인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엄마,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린 거 절대 아니에요. 대학이 뭐가 중요해요. 현지는 대학을 못 간 게 아니고 자기가 능력 발휘하려고 안 나온 건데요. 그리고 엄마는 형수님으로 한풀이 하셨잖아요. 둘째 며느리까지 입맛에 맞는 사람 바라시는 건 욕심이라고요. 결혼은 제가 하는 거지 어머니가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졸 출신 며느리를 대놓고 들이밀면 엄마가 마지못해 오케이 할 줄 알았어? 아유, 속상해서 정말. 멀쩡한 대학 나오고 직장 생활하는 여자들이 수두룩한데 왜 하필 네가 이런 애를 데려온 건데? 순식간에 식사 자리는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자리인데 저를 아직 자세히 알지도 못하시는데 반대를 한다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 할 말이 없었지만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화내는 이유가 정말 제가 고졸이라는 것 때문인지 다시 한번 조심스레 여쭤보았습니다. 만약 정말 다른 이유 없이 그런 이유로 제가 싫으신 거라면 굳이 저는 예비 시모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었고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하나만 다시 물어볼게요. 혹시 지금 화내시는 이유가 제가 고졸이라 그러시는 건가요? 우리 민규가 너에 대해 자세히 말 안 한 건 다 이유가 있어서겠지. 본인도 내가 싫어할 거 예상하고 너 인사하러 올 때까지 말 안 한 거 아니냐?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고졸 며느리는 볼 생각 없어. 대학을 진짜로 가놓고 그만뒀다고 하는 건지 나는 솔직히 못 믿겠다. 그거야 어차피 졸업장 없으니 막말로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니? 우리 민규 나란 일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대학도 못 나오고 변변한 직업도 없는 너를 짝으로 맺어줄 수는 없다. 무엇보다 우리 민규 2세를 위해서도 싫구나. 우리 집에 고졸 유전자를 들일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애는 엄마 머리 담는 거 모르니? 고졸이라니. 우리 집안에는 너처럼 가방끈 짧은 사람은 없어 얘. 어디 고졸 주제에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려고 하니? 꿈도 참 야무지구나. 네? 아니, 유전자라니요. 제가 무슨 몹쓸 유전자라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어머니. 고졸이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지 유전자니 가방끈이니. 우리 부모님이 저 이런 대접받는 거 알면 참 속상해하실 것 같네요. 저와 어머니 사이에 오고 가는 말이 심상치 않아지자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아니라 저를 말리더라고요. 현지야 그만해. 일단 여기서 더 말하지 말자. 어? 너 더 말하면 우리 결혼 못해. 안 하면 그만이지. 민규 너는 나중에 엄마랑 따로 얘기 좀 해야겠다. 엄마가 누누이 말한 거 잊었어? 엄마가 명문대 나온 여자 데리고 오란 거 아니잖아. 어쩜 고졸을 데려와서 엄마한테 며느리랍시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냐?
참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저를 언제 봤다고 저런 소리를 함부로 하신답니까? 가방끈이니 고졸 유전자니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저야말로 이런 집구석에 시집오는 건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아니다 싶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어떻게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를 데려왔는데 사람 면전에다가 저런 말을 하다니요. 고졸인 저는 경우라는 걸 알지만 예비시모는 너무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것을 우리 부모님 욕보일까봐 겨우 참은 겁니다. 황당했던 건 누가 들으면 자신의 아들은 손에 꼽히는 그런 대학을 나와서 아주 대단한 직업을 가진 줄 알겠더라고요.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겨우 9급 공무원 하다가 이제 8급 진급한 주제에 나란 일이라뇨. 한마디로 정말 꼴 같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열심히 살아왔던 제 인생이 학벌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린 것 같아 너무 속상했어요. 가슴이 답답했던 저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물컵을 탁 하고 내려놓았어요. 저는 이미 결혼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말이나 하고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머, 얘 좀 봐라. 너 지금 이게 무슨 짓거리니? 무슨 짓거리긴요. 못 빼어먹은 짓거리죠. 어머니가 고졸은 싫으시다니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이 나이에 대학을 다시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어쩔 수 없죠. 어머니 말대로 저도 오늘 이후로는 어머니 대단한 나란이라는 아드님 안 만나겠습니다. 저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고졸이라고 반대하는 집에 시집 오는 건 저도 싫네요. 세상에,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너 이렇게 못 빼어먹은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네 집안을 안 봐도 훤히 알겠다. 너 우리 옆 동네 산다 그랬지? 내가 그 동네 지인 싹동원해서 너 어떤 집구석 딸인지 다 알아볼 거야. 어쨌든 네 입으로 시집 오기 싫다고 하니 그거 참 반가운 말이구나. 나도 오늘 이후로는 너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으마.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방과 옷을 챙겼습니다. 그럼요. 제가 맺고 끊는 게 확실한 사람이라서요. 아들이 저한테 연락이나 안 하게 간수 잘하시죠. 그리고 오늘 가져온 선물은 돌려주시겠어요? 저희 엄마가 저 이런 대접 받을 거라고는 전혀 모르시고 백화점에서 최고급 한우로 사주신 건데 도로 가져가야겠네요. 뭐라고? 어머머 세상, 모조리 당돌한 것이 다 있다니? 그래 주마, 도로 가져가. 민규 너 봤지? 너 이런 경우 없는 애랑 결혼하겠다고 엄마 등질 거야? 그게 아니라면 엄마 말 듣고 이 결혼 없던 걸로 해. 웃긴 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남자친구는 저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저와 자기 엄마 사이에서 당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봤을 때 저는 이미 우리 사이는 끝났다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자기 집에 나가는데도 저를 붙잡지도 않더군요. 그 길로 그 집에서 나와버린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집에 온 저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걸 눈치채고 조심스레 자초지정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조곤조곤 설명했어요. 오히려 눈물 같은 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니 더 침착하게 상황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얘기를 다 들으신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역시 대인배다 싶었습니다. 됐다. 더 들을 것도 없어. 딱 봐도 어떤 집구석인지 엄마는 다 알겠다. 너 할 말 다 하고 온 거지? 그놈한테 물이라도 한 바가지 뒤엎어주고 오지 그랬어. 아무튼 결혼 전에 그런 집구석인지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엄마랑 아빠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마음 좀 추스르는데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때까지는 엄마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혹시 엄마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얘기하고. 그래, 네 엄마 말이 맞아. 나도 우리 딸 진가를 못 알아보는 집안에 홀대받으면서 너 보낼 생각 없어. 최서방 그놈, 아니 이제 최서방도 아니지. 네 편을 안 들고 망설인 거면 결혼해서 너 마음고생할 거 뻔하지. 잘했다. 바로 안 하겠다고 박차고 나온 거 100번 잘했어. 부모님이 저리 든든하게 계시는데 제가 뭐가 무섭겠습니까? 2년간의 연애는 황당하게도 그렇게 끝이 났지만 이상하리만치 슬프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헤어진 이후 남자친구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중간에서 중재를 해보겠다나 뭐라나
혼자 난리를 치더니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자기 엄마를 못 이긴다고 이별을 수긍했죠. 저는 그렇게 몹쓸 연애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일에 집중하느라 연애니 뭐나 다른 건 전부 관심 밖이었어요. 역시 나에게 결혼은 안 맞는 옷인가 보다 싶었고 차라리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넘게 내 할 일을 하고 지내니 문득 생각나던 그 사람도 점점 잊히더라고요. 그리고 파혼하고 난 이후로는 내 부모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유독 많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었는데 파혼 이후에는 엄마랑 여행도 다니고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엄마도 바쁘셨지만 맛집 도장 깨기를 하며 한창 저와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파혼한 딸이 속이 남몰래 소갈이 할까봐 제 장단에 맞춰주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는 볼 일 없을 줄 알았던 재수없는 인연을 참 뜻밖의 장소에서 마주친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주말에 맛집이라고 소문난 퓨전 식당에 줄까지 서가며 기다렸다가 한창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사를 다 하지도 않았는데 낯익은 얼굴의 사람이 제 테이블 바로 앞에 자리를 잡더라고요. 웬 아주머니 3-4명이 들어왔는데 그중 한 사람이 하필 파혼한 전 남자친구의 엄마더군요.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이 마주쳤고 저나 그 아줌마나 표정이 썩었습니다. 당연히 인사 같은 건 하지 않았고요. 똥 씹은 표정이 된 저는 순간적으로 들고 있던 빵을 접시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행동을 보고 그 아줌마도 자기 때문에 나온 행동인 줄 눈치채고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저와 엄마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아주 당당하게 걸어오더라고요. 저는 그 아줌마를 보면서 그냥 지나쳐가라 하고 속으로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아줌마를 등지고 있었으니 이 상황을 몰랐고 제가 썩은 표정으로 빵을 내던지다시피 하는 걸 보더니만 저에게 왜 그러냐며 물으셨습니다. 어머, 얘 현지야. 너 먹다 말고 왜 그래? 표정은 또 그게 뭐야? 무슨 일 있니? 그런데요. 제가 엄마 말에 대답하기도 전에 전 남자친구 놈 엄마가 저에게 비웃는 표정으로 다가와서는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이게 누구야? 너 현지 아니니? 아이고, 파혼하고 나서도 너는 밥은 잘 먹고 다니나 보구나? 오랜만인데 말하는 건 여전하시네요. 저 우리 엄마랑 식사 중이라서요. 보아하니 식사하러 오셨나 본데 조용히 모른 척하고 드시러 가시죠. 저는 아줌마랑 할 말이 없어서요. 뭐? 참나, 버릇없는 말투는 여전하구나. 역시 고졸이라 그런가 배워먹은 게 없어. 직업도 변변찮으면서 이런 비싼 식당에는 오는 거 보니까 아주 허영심만 가득한 애구나. 우리 아들은 너랑 헤어지고 나서 아직도 마음 못 잡고 힘들어하는데 너는 아주 잘 사는 것 같다?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저리 밉상짓을 하는 걸까요? 굳이 대화를 나눌 사이도 아니었고 이미 끝난 인연인데 가시돋친 말을 하길래 한마디만 더 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오가는 대화를 듣던 우리 엄마는 저에게 가시돋친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고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절대 표정이 곱지는 않았어요. 대체 밥 먹는데 이런 예의 없는 행동을 왜 하는 거죠? 듣자니까 우리 딸 파혼한 집구석 애미 같은데 나야말로 열받기 전에 댁자리로 가서 조용히 먹고 가세요. 그런데 돌아서 엄마를 본 전 남자친구 엄마가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누구야? 혹시 김선자 여사님? 우리 엄마는 결혼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한 번도 전남친 엄마를 본 적이 없었는데요. 엄마 이름을 말하는 전남친 엄마를 보더니만 마찬가지로 살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마 엄마도 아는 사람이라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혹스러워하는 쪽은 우리 엄마가 아니라 그 아줌마였습니다. 얼굴까지 벌개진 채로 엄마에게 쩔쩔매며 묻더라고요. 아이고, 이를 어째. 김 여사님, 아유,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 제가 실례를. 근데 혹시 지금 같이 앉아있는 사람이 따님인가요?
보면 몰라요? 여기 그럼 모르는 사람이랑 식사하러 왔겠어요? 근데 우리 딸이 인사하러 갔다는 그 집이 설마... 나온 참, 세상 좁다더니 이런 일이 있나. 얘 현지야, 너 진작에 파혼한 그놈 엄마가 여기 이 아줌마 맞아? 맞아요 엄마. 여기 이 아줌마예요. 눈치를 보아하니 엄마와 전 남자친구 엄마는 구면인 듯 했습니다. 사는 동네가 가깝긴 했지만 저도 예상 못한 전개라 좀 놀랐어요. 이봐요. 최 설계사님, 나 설계사님한테 들은 우리 건물 화재보험 싹 다 빼야겠어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하필 소개받은 설계사가 우리 딸 문전박대한 사람일 건 뭐야. 설계사님, 당신이 우리 딸한테 뭐라고 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전해 들었어요. 뭐, 고졸의 유전자가 어쩌고 어쨌다고요? 우리 딸이 대학 나온 대개 아들보다 몇 배는 더 잘 버는 잘 나가는 작가라고요. 프리랜서가 뭔지 알고 그런 소리 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만난 김에 나도 속풀이 좀 해야겠네. 오늘 나 봤으니 대개 아들 인생 망친 게 누군지 본인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긴 말 안 하겠어요. 나 보험 싹 다 바꿀라니까 설계사님한테 들은 보험 전부 빼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엄마 건물의 화재 보험과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을 전부 전남친 엄마에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지인에게 소개받아서 전남친 엄마를 알았다고 했고요. 어쨌든 그 아줌마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라는 아주 거물급 고객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거의 울상이 된 아줌마는 엄마에게 계속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의 정체를 알고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심지어 우리 엄마에게 진심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하더니만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사님,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개 따님인 줄 알았다면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좋게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아마 인연 아닌가요? 오해를 풀고 다시 시작해 보라는 건가 봐요. 사실은 우리 아들이 현지랑 헤어지고 나서 아직도 마음을 못 잡고 마음고생을 하고 있어요. 현지가 워낙 탄호해서 우리 아들도 마음을 접었다고는 하는데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저는 우리 아들 마음 못 잡는 거 보고 아무래도 현지를 다시 만나서 결혼 얘기를 해야겠다 고민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오늘 생각지도 못하게 만났는데 태연하게 잘 지낸 것 같다 괜히 부하가 치밀어서 그랬어요. 제발 용서하세요, 여사님. 제가 사과드릴게요. 따님 무시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만난 김에 아예 애들 결혼을 다시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바로 태도를 바꾸는 아줌마의 행동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쩜 우리 엄마가 누구인지 알자마자 결혼 얘기를 바로 꺼낼 수가 있나요? 그야말로 속물 아닌가요? 됐습니다. 일 없어요. 내가 미쳤어요? 금쪽 같은 내 딸 무시한 집안이랑 다시 혼사를 얘기하다니요. 나는 밥맛 뚝 떨어져서 나갈 테니 그쪽 일 보세요. 현지야, 우리 나가자. 아무래도 편하게 식사하기는 그런 것 같구나. 그러자 나가려는 엄마 팔을 아줌마가 붙잡더라고요. 여사님, 이러지 마시고 우리 같이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 얘기하실까요? 제가 제대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현지야, 너는 어쩜 집안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 내가 그런 실수를 하게 만들어. 진작 네 엄마 성함이라도 말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니. 내가 너한테 말실수한 거 사과할 테니까 일단 다른 곳으로 자리 옮겨서 마저 얘기하자. 엄마는 아줌마가 붙잡고 있던 팔을 아주 세게 뿌리치셨습니다. 이거 놔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 딸이 건물주 딸이라니까 아차 싶은가 본데 불러 들어온 박 찬 기분이 어때요? 100번을 사과해도 나는 그 집하고 혼사 얘기할 일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다음 주까지 당장 내 보험 다 빼요. 알겠어요? 그럼 나는 더 할 말 없으니 여기서 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다시는 내 딸한테 연락도 하지 말아요. 내 눈에 거슬렸다간 내 보험만 빼는 게 아니라 이 동네 설계사님 통해 보험 든 상가주들한테 다 얘기해서 빼버리라고 할 겁니다. 아줌마는 우리 엄마 말에 일절 대꾸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나가는 저와 엄마를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바라만 보더라고요. 저는 그 앞을 아주 의기양양하게 엄마와 지나쳐 나왔습니다. 식당을 나오자마자 엄마가 이러시더라고요.
현지야, 어떠냐? 속 좀 풀렸니? 아이고, 엄마야말로 속이 아주 후련하다. 내가 너 속상할까봐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그동안 분했는지 몰라. 오늘 하늘이 기회를 줬나 보다. 그러니까 절대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도 참, 나야말로 정말 놀랐지 뭐야? 그 집 아줌마랑 엄마가 아는 사이였다니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겠네. 엄마 덕분에 나도 마지막 남은 울분 다 없어졌네요. 이제는 진짜 다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가 내가 못했던 말까지 다 해줬으니까요. 세상 돌아가는 거 참 웃기죠? 이래서 사람이 늘 겸손하게 살고 다른 사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아무튼 잘난 것도 없으면서 저를 무시하던 그 아줌마는 그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거라 생각합니다. 할 말 다 하고 파혼했다 생각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전 남자친구 엄마와 다시 마주친 그날, 저는 엄마 덕분에 속풀이 제대로 하고 훌훌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후일담이지만 나중에 들으니 어떻게든 그 집 엄마는 아들을 있는 집에 장가 보내겠다고 선자리를 많이도 소개받고 다니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 결혼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걸 보면 아마 저만한 혼처는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혼자 편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저의 파혼 사연 어떠셨나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제는 저도 전 남자친구 소식 따위는 신경 쓸 겨를도 없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가정에는 늘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